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김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정답 찾기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정답.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문제 풀러 간다.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가요? 뭐 하러 가요? 정답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정답. 항상 1년 내내 정답 찾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법을 가성비 높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40문제를 보는데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껴야죠. 그래서 난이도 상짜리라 그래. 이거를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예 보지도 말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떻게 넘기는지를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또 이제 기준점은 한 60점 정도 나오시던 분, 50점에서 60점 정도 나오시던 분 중심으로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물건 샀는데요. 그건 허가대상 개발행위 맞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이, 자, 우리가 녹관자에서 허가를 받는 대상이니까 농림은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X지만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네. 1번 기본 좋게 풀렸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요 2번 지문은 작년 지문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사방사업법에 따른, 동그라미 치고, 맞네.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다른 법에, 사방사업법에 따라 들어오는 것은 적법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쓰시고, 자, 적법은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요것도 풀리네. 동그라미 치고. 기분 좋다, 그죠? 다 풀렸어요, 지금.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3번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동그라미 쳤다. 이게 7안 연습했으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5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 싸대기 치는 거야. X 포함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공적 개발 지역이니까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공적 개발을 우선해야 되니까 개인이 먼저 가서 개발행위 하면 안 됩니다. 싸대기 치는 거 X. 싸대기 치는 문제니까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봐요, 안 봐요? 보면 안 돼요. 답 나왔잖아요. 분석하지 마시고요. 금방 시간이 끝납니다. 자, 42번 문제는 이제 다 기분 좋게 넘어갔어. 자, 그럴 때 42번 한번 가볼까? 자, 뭐라고 써있냐면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 규모는 배웠어. 동그라미 치는 거야. 막 03이 막 외울 준비 돼 있어. 근데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제 지진 나는 거죠. 이런 건 제가 가르쳐 드린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그럼 이거 뭐예요? 난이도 상짜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어. 틀려도 돼. 찍어 넘어가, 그냥. 답 안 나와도 돼요. 자, 그래서 4번이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43번 문제 갈게요. 자, 국계법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 나왔어. 동그라미 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것, 지역. 자, 그러면 일단 복합용도지구 나오면 올해 영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요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3개. 자, 11개로 쓰는 거야. 11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일단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3군데 지역을 찾아라.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금방 찾아야 돼요. 싸다기 치고. 자, 근린상업지역 싸대기 치고 일반 공업지역 11개에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1개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1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다. 내가. 그래서 디귿과 리을. 이것도 맞췄네. 동그라미 치고. 기분 좋네.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2개 맞추고 하나 이제 우리가 미정이니까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4번 한번 가보자. 문제 풀자. 자, 그러면 이제 44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었냐면,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한다면 되게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지문이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국계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럼 먼저 1번 지문부터 천천히 보시면 돼. 자, 준산업단지 나왔다. 동그라미 치는 거지. 맞네. 이거 배웠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전부 다 개발 가능한 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싸대기 쳐야지. 그럼 이건 X. 틀렸고. 자, 2번 볼까요? 도시적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킨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르겠어.
정확히 옳은 내용인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택지개발지구 나왔으니까 우리 1년 내내 했던 학생 입장에서는 요걸 쓰겠죠. 써야 됩니다, 또. 자, 정택이 10년 지난 친구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싸대기 쳐야지. 10년 지나야지. 그래야 의무적 지정이 되니까, 요것도 틀렸네. X, 자신감 있게 X. 했죠? 아니, 문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도시의 웨이 지역이래요. 웨이 지역. 웨이 지역인데, 자,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할 수 있거든.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1년 내내 하는 거, 내가 배운 거, 학생 입장에서 보면 배운 거, 자,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이 돼야 돼요. 100분의 50. 그럼 이것도 싸대기 쳐야지. 3분의 1가 아니라 50%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이 여러분들 사실 내가 학생이었다면 2번이랑 5번에서 고민이 많이 됐을 거야. 왜냐면 이게 농림이 나왔거든. 여기 위치하고 있대.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도시의 웨이 지역 중에서 일정한 지역에 위치했을 때만 가능하거든.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은 공업기능이야, 공업. 산업 그러면 1년 내내 공업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럼 산업기능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세 군데 지역, 도시의 웨이 지역 중에서 이렇게 써야지. 계획관리, 자, 생산관리, 자, 농림지역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농림지역에 지금 있잖아. 그러면 지정할 수 있죠. 포함된다. 확실하게 틀렸네. X. 그럼 정확하지 않은 게 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제풀이 요령이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다 풀었고 또. 그래서 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형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볼까? 요거는 45분 문제는 어때?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지. 왜냐면 45분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연산기법으로 우리가 했다. 내 학생 입장에서 1년 내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연산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거든. 그럼 여러분 연산기법 이런 것도 해서 용산기지 이거 써야지. 이거 용산기지입니다.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거든. 그죠? 그렇게 배웠다 내가. 그러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대책한 용도지구는 여기 없어. 두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여기 동그라미. 있네. 아닌 거니까 이건 답은 아니지. 됐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현비 계량 동그라미 여기 있네.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요.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요. 여기 있네. 그럼 없는 게 싸다기 치지. 5번. 46번. 여러분 기분 좋죠, 그죠? 문제 풀어보니까 국계법이 잘 풀려요. 잘 풀려. 내가 기분이 업됐어.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것도 막 기억이 나고 막 그래. 시험장 가서. 여기 뭐냐면 도시관리계획 시료입니다. 시료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럼 여기 이제 시료가 2가지가 있지. 3년 아니면 5년. 3년하고 5년 2가지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2개. 뭘 물어보니까 이걸 보시고 하셔야 돼. 그럼 여기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딱 치지. 수립이 됐어. 그럼 얘 버리고 5자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5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면 착수 다음 날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시료 효력을 잃는다. 퍼펙트 0.05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47번 문제는 어때? 요것도 자신감이 펄펄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계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 그러면 요거는 개발제한구역 보여야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개발제한구역 있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돼. 싸다기 치고 개발제한구역, 싸다기 치고 싸다기 치고. 확률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좁혀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합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기능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주산, 관복, 특 중에서 자 주거 기능 들어가고 산업, 산이 뭐냐? 산이 공업 기능이잖아. 1년 내내 산업 그럼 공업 그럼 딱 동그라미 치고 싸다기 치는 거야.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금방 정리가 돼야 됩니다. 48번 한번 가볼까? 자, 이건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것도 제가 뭐라 했어요? 나온다. 100% 나온다. 해당되지 않는 것. 연상기법으로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 같이? 학생이야 내가. 보면은 배운 대로 하면 돼. 배운 대로. 자, 여기는 누가 살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산다? 공주가 산다. 공주가 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주 이렇게 물론 시험 나가서 그림을 그리겠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일단 공주가 있어. 내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이쁜 공주가 있는데 반항기야, 반항기, 사춘기야. 어떻게 했어? 가출했어. 가출해서 조그만 집 하나 월세로 얻어 살아. 소규모 주택에 가서 사는 거야. 자, 왕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들어와 안 들어와. 반항기. 그래서 우리가 중인가 보지 뭐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 살아서 왕이 뭐라 그래요? 들어와라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 그 집을 뭐 시켜라? 활성화 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 신하들한테. 그랬더니 그 지역을 신하들이 싹 다 개발시켜서 첨단 도시로 개발을 시킨 거야. 첨단 도시. 제일 멋진 도시로 바꿔버린 거야. 그치? 지역 자체를.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돼야죠. 공주역 있잖아. 공주 동그라미 이렇게 공주 찾았다.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지.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시켜라. 다른 거 읽지 말고 세 글자. 활성화 동그라미 치고. 요것도 대상지가 맞네. 자, 그 다음에 어디 산다고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소규모 주택에 사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첨단 기능이 있는 도시가 대로 개발시켰다라고 해서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싸다게 치는 거야. 이거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정된 걸 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시험 전에 준비하고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봐도 요거는 2번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연산기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 자, 49번 한번 가볼까? 49번 문제. 자, 그럼 기분이 어때요, 지금? 내 학생인데 기분이 엄청나게 업돼 있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머리 긁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 지금까지. 배운 데에서 그냥 가서 너무 긴장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차분히 풀면 되는 거거든. 자,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것도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인 시장 운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고. 맞네. 타인 토지 출입 요건은 작년도 나왔죠. 문제로 직접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동그라미 치는 거고. 틀린 거니까 답은 아니야. 자,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지침 국장. 이렇게 치는 거지. 맞고. 이것도 맞다. 분위기 엄청 좋죠? 자, 3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매년 나오는 거. 자, 용적률 동그라미 치고 50% 범위에서 완화, 강화, 퍼펙트.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맞는 얘기.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 4번에 시장 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함 X가 된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되고, 여기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여기도 이상 없네. 1, 2, 3, 4 이상이 없는 거야. 5번 가볼까?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동그라미 치고, 맞아. 배운 적 있어? 기반시설 부담구 얘네는 두 가지 지역을 하나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으니까 중복 지정할 수 없지. 이거 싸다게 딱 치는 거야. 그래서 자, 틀린 거는 5번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금방 푸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정리 이렇게 하시고. 자, 50번 가볼까? 50번. 자, 국계법상 시군구 도시회의위원회 업무를 모두 그런 것.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처음 보는 문제야. 강의도 안 했어. 이런 싸대기 딱 치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풀지 말고 그냥 찍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박스형 문제는 가장 먼저 찍을 게 뭐냐면 모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모두 정답으로 이렇게 모두 해당된다. 라고 일단 그걸 먼저 찍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계법 나오건 건축법이 나오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내가 강의했지? 이거 풀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찍으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니까 푸는 문제 아니야. 넘어가도 돼. 자, 51번 한번 가면 51번 같은 경우 이제 국계법이 이제 2문제 남았거든? 기분이 어때요? 지금 2문제 빼고는 거의 다 내가 풀 수 있었다. 물론 뭐 실수 하나 더 했다라고 해서 한 3개 정도 틀릴 수 있었는데 상당히 국계법부터는 분위기가 좋았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타인 토지의 출입에 출입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걸 찾는 거거든. 자, 한번 찾아볼까? 1번부터 하나씩 보자.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소유자한테 알려야지. 자, 이거 며칠 전까지 알려요? 출입 777. 7일 전. 답. 나머지 보지 말고. 끝. 그리고 나서 52번 같은 경우 한번 가볼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꼼꼼히 문제를 봐요. 이거는 여러분 실수하기, 덜렁거리면 무조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지?
쉬운 답이 있는데 답이 뒤쪽에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너무 덜렁대지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시행하라는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 자, 1번. 도정법에 따라 도시군관리 결정이 뭐가 된다? 의제. 동그라미 쳐요. 의제. 아, 이렇게 쳐야 돼. 자, 의제되는 경우는 자, 3개월 이내에 단기별 집행에 수입하래. 우리가 외웠거든, 3개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는 사람 엄청 많았어. 근데 요게 좀 걸려야 되거든, 사실. 이건 예외 조항이야. 자, 의제되는 경우는 우리가 2년이에요, 2년. 2년 이내에 수입을 해야 돼. 예외정을 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야. 이 1번 문제가 함정이야, 사실은. 요것만 피해갔으면, 조금만 인내심이 있었으면 문제를 풀었는데, 아, 그게 너무 1번 확실하다. 확실하진 않잖아. 의제되잖아, 의제. 자, 그럼 요런 부분에서 자, 함정이 있었고, 그 함정을 좀 회피해가는 과정인데, 그건 예외 조항까지 내가 정리했다면 이걸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자, 요건 쉽지 뭐. 1단계 집행에 포함된 건 3년 이내고. 다 이건 이제, 3년 이내니까 이건 X. 해야 되고, 토익 공사 1년 내내 했던 거. 공공이니까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것도 그냥 금방 문제가 풀리고. 자, 그리고 나서 4번을 한번 가보시면, 4번에 한번 가보자. 4번 보니까 국장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계획. 퍼펙트, 완벽한 정리거든. 그럼 지금 보시면 1번 지문이랑 4번 지문이 둘 다 옳은 지문 같아 보여. 더 확실한 지문이 4번이야. 그럼 이건 뭐 100% 맞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분할이니까 분할은 이따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푼 거. 그동안 다 다루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가보시면, 도시개발법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건 어때? 자, 비례율. 이건 계산 문제가 그동안 안 나오다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풀 거야. 비례율이 뭐지? 뭐냐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업하기 전에 사업비가 총 가격이, 토지나 건물 가격이 총 100억이었어. 근데 사업한 이후에는 200억이 됐다는 거지. 그럼 이게 몇 배 올랐냐 이런 얘기예요. 몇 배 올랐냐.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냥 암산해도 문제 풀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하기 전,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렇게 풀고. 그럼 500억이네. 500억이었다. 사업한 다음에 조성됐다. 1000억이 됐다. 여기서 사업비만 빼면 되네. 250. 이렇게. 곱하기 100. 금방 나오네. 이거 틀리면 직무유기인데 거꾸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되고, 비례율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자, 150%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문제를 풀고, 계산 문제가 공법에서 이번에 2문제 나왔거든. 다 맞춰야 돼. 이게 어렵게 절대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맞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4번 한번 가볼까? 자, 53번까지 풀었고 54번 가면은 원형지를 물어봤다. 수형 방식. 그래서 원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1번에 가면 1년 내내 외치는 거 공장이 나왔어. 학교나 공장은 공급하는 방법이 예외조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 유찰 방법 1년 내내 했잖아 우리. 맞네? 근데 썰렁 2회 이상 유찰됐대. 그럼 수익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나머지 보지 말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나머지. 확실한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 내가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55번 한번 가볼까? 55번. 자, 55번 문제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옳은 거. 자, 기억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조합장 이사 감사는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자, 요거 이렇게. 요건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쌀밥 드신 분. 쌀밥 드시면 이렇게 하는 거야.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요거는 아직은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 될 수 없어. 됐고,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변경 중에서 쭉 읽다 보니까 조합이 조합서를 인가를 받은 후 공고방법 변경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A라는 시문에다가 공고하다 B라는 시문으로 바꿨다. 그렇지. 이렇게 같이 푸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공고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고만 하면 된다. 경미한 변경이다. 싸다기 딱 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급번호는 우리가 쭉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에 여기 동그라미 2개 치는 거야. 계약이나 수성. 기억시효. 기억시효니까 감사 나와야지. 대연에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땐 도시개발법에서 대연에는 50인 이상부터는 둘 수 있다.
임의적 기구다. 그리고 대인의 수는 10명 중에 1명 이상으로 하면 된다. 퍼펙트. 동그라미 이렇게 치어서 기분 좋게 정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56번 가면 이거거든. 지자체가 시행자인데, 자,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대행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 이렇게. 대행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두 개의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거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써야지. 뭐 한다?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 필요하다. 설계도 갖고 뭐 해야 된다? 공사해야 된다. 공사 끝나면 뭐 해야 된다? 분양. 끝! 여기까지. 그러면 자, 설계, 공사해야 되고 분양해야 된다. 나머지 싸대기 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싸대기 딱 치는 거야.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도 기분 좋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7번은 막 소리 질러. 문제 보다가 혼자만 소리 질러야지 막 그 시험장에서 큰 소리 지르면 쫓겨나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세순임박한다라고 외웠던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0.5초 내로 범위되니 뭐가 한다? 세순임박한다. 이렇게 소리 막 질렀지, 그치? 속으로. 퍼펙트하게 딱 4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여기 있네, 여기. 세순임박한다. 0.05초 만에 풀어야지. 막 고민하고 머리 긁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머리 긁고 있으면 비듬밖에 안 떨어져. 하지 마. 그런 것들. 이렇게 딱 세순임박해서 대입해서 풀면 0.05초. 금방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또 풀었어야 되고. 자, 그다음 58번 가볼게. 그 도시개발법 어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6문제 중에 5개 이상은 나왔어야 돼. 정상이에요. 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물어본다. 틀린 걸 찾아보자. 자, 1번. 시행이란 토지 소유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누구지? 정돌이. 정돌이 써야지, 이렇게. 부지정. 이 사람 나가겠다 해서, 자, 우리가 부지정했어. 돈 주고 미리 내보내. 환지 처분 전에 미리 내보낼 수 있지. 그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고. 자, 그럼 미리 내보낼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자, 환지 승인이 제외됐다. 나오잖아, 지금. 이게 다 정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제외했다. 부지정했다. 그럼 이 사람 미리 돈 줄 수 있다가 1번이고, 미리 돈 줄 때 금액이 나와. 싸대기 쳐야지. 자,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없겠어? 그죠? 이거 틀렸네, 그래야지. 이거는 싸대기 딱 치고. 그리고 정확히 나왔으니까, 틀린 게 나왔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보지 마시고. 이건 학생들이 다 맞췄다고 봐, 거의. 왜냐면,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 그랬죠. 기반시설 물어보거나,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럼 공동이용시설 찾는 거야. 공동 있잖아, 공동. 뭘 고민을 하고 그래요. 놀마공탁. 이렇게 해서 외운 거. 놀마공탁. 이런 것들은 하나씩 분석하는 거 아니고 놀마공탁을 일단 써야 돼. 그러니까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타가수동 공동이용시설이거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공동이용시설이야. 이것도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 문제를 금방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또 풀었을 거야. 기분 굉장히 좋네. 거의 다 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다 뭐 아는 문제만 다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정법의 특징이야. 60번 문제가. 자, 뭐라고 써있냐면 도정법상 토지 등소에 대한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도 하고 공고도 하거든요. 자, 공고 양자 둘 다 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멍하지, 멍 때리지. 찍어요. 풀지 마세요. 이런 건 난이도 상짜리예요. 그냥 풀고 몇 번 이렇게 하고 찍고 넘어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찍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넘어갑니다. 자, 61번 가볼까? 61번 어때? 자, 61번은 백선 문제랑 똑같아. 지문까지 똑같이 나온 거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도정법상 조합의 정관을 뭐한다? 변경하기 위해서 올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거야. 근데 지문도 똑같아. 머니. 엄청 중요하다. 근데 정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다 끝난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거 청산금이 딱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냥 푸는 거거든, 가서. 자, 62번 가볼게. 이것도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문제인데, 원래 이게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공동구야. 도정법에서 공동구 배운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를 갖다 쓰면 돼. 일단 옳은 걸 찾는 건데, 자, 1번부터 볼게. 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 비용 있죠, 설치 비용. 자, 그 설치 비용은 권리집은 점용 예정 면적이지, 면적.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면적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구조 등이 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몰랐으면 그냥 세부 표시하고 가야 돼. 자, 2번 공동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싸다기를 치는 거거든. 포함되어야 한다는 옳은 내용,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이에요. 유형이. 이건 뭔지 몰라도 틀린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게 1번, 2번 쭉 있다가 이게 정확치 않거든, 사실. 근데 제가 올해 국계법에서 나온다고 했던 게 뭐냐면 공동구, 이게 설치 비용의 부담금이거든요, 이거. 세 글자잖아, 3분의 1. 퍼펙트 답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부담금을 까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지? 공동구 세 글자. 까먹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분의 2 이상 납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분할 나왔지, 분할. 두 글자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기비용이 아니라 2회로 분할해서 납부시킵니다. 분할 나오면 2회야. 이렇게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거든, 올해. 그 중에서 답이 3번에 나온 거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했으면 풀 수 있는데, 뭐 이 문제까지가 푸셔야 됩니다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쭉 보다 보면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국계법에 있는 내용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도정법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신감 풀풀 넘쳐야지 임원 100% 나오잖아. 자, 그럼 내가 한 번씩 풀어보자. 자, 1번. 조합 임원이 임기가 만료됐대. 자,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됐대. 그럼 방치하면 안 되잖아. 시장구수 등이 자, 조합 임원 설치를 위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고. 당연하죠. 빈자리 메꿔야 되니까. 그럼 2번은 조합 임원이 결격 써야 되는데 당연 퇴임하면 나왔어.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유효, 효력을 잃지 않는다. 싸대기 치는 거지. 답 나왔네. 나머지 문제 풀지 말고. 확실한 답이 나오잖아.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자, 64번 가볼까? 여러분, 요거 제일 유명한 사건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유명한 사건이라니까, 이게. 올해 시험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 이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구토사건 나와야 돼, 구토사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학생들이 막 그래요. 소리 지를 뻔했지, 그치? 새순이 임박한다. 소리 지를 뻔했고. 여러 번 소리 지를 뻔했어. 이게 뭐냐면, 구토사건을 딱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야. 이게. 자,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론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자, 그럼 쭉 읽다 보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대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하고 여기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요청을 한대요. 그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구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반가 아파트로 전환하라 이런 얘기지. 그럼 면적 얼마? 면적 얼마?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구토야 이게 구토. 그 다음에 4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 구토사건. 1년 전에 외친 거. 자, 65번 주택법 같은 경우에 올해 약간 이제 사이드,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주택법까지 가면 이제 지금 지치잖아.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기도 주택법이나 건축법 같은 경우는 더 힘들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뭘 지금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자, 요때는 이제 아는 거 먼저 푸셔야 되고, 틀리는 건 과감히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또 하나의 연습이니까. 요게 뭐냐면, 65문제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제가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래. 과열 지원 나오거나 위축 지원 나온다. 그럼 여기는 위축 지역을 물어본 거거든. 왜냐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야. 위축 지역이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 이렇게 했죠. 그죠? 과열 지역은 어때? 집값이 오르지, 그지? 기분이 어떻지? 삼삼하지. 3개월 30이야, 다. 3개월 30. 중간에 몰라도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위축 지역은 어때?
집값이 떨어지잖아. 거품 빠졌잖아, 하나. 하나 빠졌잖아, 하나. 3, 2가 되는 거야. 3, 2, 3, 2, 3, 2, 3, 2 이렇게. 1.0%푹 빠졌다니까 하나가 빠졌다고 하나가 1.0% 이하가 됐다. 왜 틀리냐고 이걸 다 맞춰야지, 그치? 이거 틀리면 직무유기잖아,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과열지역 기준점으로 해서 위측지역도 같이 연결을 해서 어차피 숫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3, 2, 3, 2. 왜 못해, 왜 못해, 이걸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 하나 뺐으니까 3, 2, 3, 2가 되잖아. 앞에 빼면 안 돼, 뒤에 빼야 돼. 근데 앞에는 다행히도 자, 여기 뒤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아, 뒤를 빼는구나. 힌트가 딱 나와. 이런 것들은 100% 맞춰야지.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이것도 좀 어려웠지. 이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리고 또 사업주체 같은 경우는 많이 뭐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뭐 한 10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편하게 학생에서 내가 학생으로 빙의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봤을 것 같아. 사용검사는 중공검사가 똑같다. 틀린 거 찾아보자. 자, 1번 같은 경우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왜? 밖에 입주 예전자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야 되고 15일이다.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사업체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대. 그러면 사용검사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지. 임시 사용 승인은 뭐예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라고 승인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 근데 이제 4번이 이제 문제인데 사업체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파산했대. 파산했으면 어떻게 못 받잖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자, 일단 1차적으로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한 자가. 맞네. 근데 요게 걸리는 거야. 시공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입주 예정에 들어봤어.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거지. 여기는 시공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시공자는 파산했을 때 들어가서 사용검사 못 받아. 그래서 파산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거야. 먼저 우선적으로 보증한 자가 먼저 하고 나서 입주 예정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이게 4번이 정답이고. 자, 뭐 5번 지문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틀려도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아, 이게 문제 쭉 풀다가 아, 내가 뭐 걸리는 부분 뭐 5번에서 체크했다 상관하지 마.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 우리가 왜 광고하는 걸 알아야 되냐. 광고 이런 걸 왜 내냐 이런 얘기지. 찍어버려 그냥 이거.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거든. 뭐냐면 이게 모집이야. 모집 신고할 때. 자, 모집하잖아요. 그럼 모집 광고하는 거거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명칭, 위자, 소재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고, 조합설립 인가일. 지금 봐.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거거든. 모집 신고한 다음에 모집을 하거든. 모집 신고 수리일은 들어가겠지. 모집 신고 수리했잖아. 신고하고 한 거고, 인가는 아직 안 받았잖아. 자, 보세요. 제 책을 잡을 때 이거 체계도가 중요해, 이거. 조합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뭐 해? 모집 신고 먼저. 이거 한 거야, 지금. 요 단계.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지. 요때 광고하는 내용이 아닌 거 뭐냐, 이런 얘기지. 아, 요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언제 받았어? 사기치지 마세요.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싸대기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 되지. 요 단계니까 인가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유령이 될 수는 없잖아. 이건 들어가고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집 신고 수리일, 신고 수리일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자, 우리가 모집 신고했습니다. 수리됐습니다. 알린 다음에 접법합니다. 라는 걸 알린 다음에 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해당되는 거는 디귿번 빼곤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상관은 없어요. 틀려도. 이 문제 난이도 상짜리야. 이런 것들도 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굳이 이게 여유가 좀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봐도 된다. 자, 68번 가볼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여기처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기존의 이제 주택이지, 기존 주택이지, 기존의 아파트. 요거를 세대 구분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만들 수도 있지, 신축. 신축 아파트는 요거 이렇게 나와,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신축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그 중에서 얘를 선택한 거야. 기존의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 예를 들어서 내가 자,
40평대에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다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하면은 평수가 너무 크잖아. 그 일부 공간을 어때? 구분해서 이거 세대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대공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요때는 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되거든. 신고. 그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세대공으로 만드는 게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는 결국은 우리 보시면 기업본이 가장 큰 논점이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의 세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설치해라. 경량구조의 경계벽.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새 아파트는 새로 지을 때 이렇게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새로 설치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쓰면 되잖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신축 아파트만 들어가는 거야. 그지? 신축 아파트만 들어가고 요거는 종전에 있던 아파트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X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존 세대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존 세대수, 기존에 있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제외해서 만들고 포함해서 세대를 하나만 더 만들면 되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공간마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별도로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퍼펙트. 그 다음에 안전기준 충족해야지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게 다 정답인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연습을 하고 많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나왔잖아. 다 전혀 다뤄보지 않았잖아. 그럼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뤄본 문제일 수도 있고 안 다뤄본 문제일 수도 있어.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거든.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이니까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간단히만 읽어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9번. 자, 69번은 이게 이제 등록사업자인데 등록사업자는 기본 유형밖에 안 내거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 이제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공익법인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거니까 규제 안 하니까 등록할 필요 없지. 비등록사업자는 다 정리가 금방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2번 세대수를 증가하는 이렇게 나왔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일단 같이 예를 들면 세대수를 증가한다. 세대수를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10층짜리 건물, 15층짜리 건물 갖고 있다. 20층짜리 건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 올리는 거거든, 이렇게. 올려, 이렇게. 2계층, 3계층 이렇게 올린다. 라고 할 때,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벽돌 날릴 수는 없잖아, 그지? 등록사업자랑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국가가 나오면 안 돼. 리모델링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 국가랑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싸대기 치고. 여기는 등록사업자 같이 해야지. 등록사업자. 물론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돼요. 국가는 안 돼요. 국가는 발로 뻥 차버려. 리모델링은 국가 개입하지 않는다. 싸대기 치는 연습. 그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지자체 있고, 토지택공사 있고, 지방공사까지만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수험생이다 그러면 이거 다 썼겠어? 안 썼지? 틀렸다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서 나왔네. 고용자는 혼자 못한다. 반드시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퍼펙트. 정답. 나머지는 보지 말고. 정답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딱 풀면은 정답이 퍼펙트하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틀리면 직무유기. 다 풀어야 되는 문제. 자, 70번 가시면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준주택은 온옥이다. 오피스텔 들어가고. 동그라미에다 치고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8m 이상. 무슨 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 8m 이상. 별개 단지로 본다. 퍼펙트. 자전거 보관소, 맨날 자전거 보관소 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 자전거 보관소 갔다 오면서 이게 복림이다 그러면 나한테 공법 배웠다는 얘기 하면 안 돼. 2대 있어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 그 문제집하고 똑같은 질문 나온 거야 이게. 자전거 보상 그대로 나온 거야 이게. 2대다. 답도 똑같아. 복리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거든. 2대입니다. 틀리면 직무유기예요. 네, 직무유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을 연결시키는 건 간선이지만 얘네 하나씩은 전부 다 기간이설 맞다. 체크. 해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이거 100% 나오죠.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낯선 지문들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는 함정이거든, 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 개요나 이제
용어정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자, 수요 집중 등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 체계적 관리한다, 그러기 위해 수립한다. 틀릴 이유가 없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결의를 했어요. 동의를 한 사람이 있어, 동의한 사람. 여기 동의. 자, 또는 뭐 여기 다 동의한 사람이거든.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가 시장호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갑돌이가 동의서에다 도장 찍어 놓고 철회할 수 있냐 이런 얘기지. 철회할 수 있다. 신청 전까지만. 자, 이게 제출된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맥스야. 여기서 논점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냐? 3명. 특별시장 맞고, 광역시장 맞다, 대도시장 맞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공보를 통해서 고시해야 된다. 뭐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지문 큰 의미는 없고, 뭔가를 작성하래. 이렇게. 자, 수직증층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구조기준. 안전이 중요하니까.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돼.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답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자, 대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대선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싸대기 쳐야지. 증축이지. 위로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대선일 때는 증축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5번을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72번 문제 한번 가볼까? 건축법령상 이렇게 나와. 이게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그냥 그림만 딱 그려서 건축성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대요. 이렇게. 자, 소요너비가 미달된다. 여기 소요너비 못 미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4m 미만, 4m 미만. 미만짜리 도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 쪽으로 후퇴하는데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2m짜리 도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니까 후퇴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면 도로의 중심선부터 3m를 확보해야 되니까 2분의 1씩 후퇴하면 되죠,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2m, 왼쪽으로 2m 확보하면 이 끝나는 부분에 건설이 되는 거거든. 그럼 소요너비의 얼마? 중심선부터 자, 소요너비만큼이에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지. 자, 2분의 1씩 후퇴해서 건설선을 하고 하천이 있다, 하천. 하천이 있다. 왼쪽에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천. 대지가 없고. 그럼 이때는 요 경계선, 대지와 요 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후퇴하면 되지. 소요너비만큼. 소요너비만큼 후퇴하면 되지. 소요너비만큼 후퇴하는 거거든, 이게. 소요너비만큼. 3m 후퇴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후퇴된 부분이 오고 있지. 이건 예정도로니까 대지면에서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정답 금방 나오지? 이런 식으로. 자, 정답은 3번 체크하고 금방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뭐 틀릴 일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73번 같은 경우는 함정 문제. 함정 문제다. 근데 틀려도 상관은 없다. 여러분 요거 보면은 이게 건축협정구역이 올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이제 딱 보면은 이거 잘 못 읽어요. 자, 보시면 보세요. 건축협정구역이 나오고 요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맨날 공부하던 게 뭐냐? 통합적용. 요거 갖고 풀었을 거야. 건조한 부대찌개. 부대찌개. 딱 나오는 순간 통합이 나왔거든. 통합. 통합. 근데 이건 통합적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심의 중에서 통합이에요. 이걸 물어봤다. 이걸 알았어야 돼. 근데 이걸 제가 볼 때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걸 다루질 않아. 우리가 맨날 이것만 다뤘거든. 저도 여기까지만 다뤘어요. 그리고 이 건축협정구에서 완화를 할 수 있거든. 완화. 이거 완화. 완화할 때 우리가 통합 심의하는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용적률이야, 용적률. 근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분석하지 마세요. 건조한 부대찌개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마 2번에. 안 돼.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인데 이거는 몰라도 되는 문제예요.
이게 좀 아까운 게 뭐냐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요 문제 같은 게 난이도가 좀 높아서 제가 동행에다 안 넣었어요, 사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 이것까지 내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다 해서 뺐거든. 상관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괜히 관심 갖지 마세요. 내년에 안 나옵니다. 자, 74번. 이 신청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뭐, 여기에 논란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지 마세요. 찍어요, 가서. 용도 변경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야. 풀어. 그냥 찍어, 그냥. 그래서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찍어. 풀려고 하지 마, 이거. 대신 75번은 문제 풀어야지. 근데 건축법이 이번에 어렵게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물어보는데 1년 내내 외쳤던 거. 뭐 옳은 거 찾는 거야. 자, 볼까? 자, 먼저 건물의 높이 14m 이상 동그라미 치고. 맞다. 처마 높이는 구렁이 산다. 9m 이상 돼야 된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고. 기둥과 기둥 하나씩 써 있다. 10m 이상이다. 맞다. 그럼 옳은 건 두 개네. 기역과 디귿.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76번도 버려, 그냥. 이것도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빼는 게 뭐냐면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이거든. 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것도 느낌만 찾고 넘어가는 문제지 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 계산 문제. 맨날 하던 거. 용적률 계산하는 건데, 이거 용적률 계산하는 건 이제 학생들 어떻게 했을까? 용적률은 공식 이렇게.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일단 대지 면적 여기 있네. 지금 1500. 자, 바닥 면적 1000 필요하니까.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니까 1000. 이 몇 개 올라갔느냐? 지하층은 싸다게 치고 버리는 거고. 자, 지상층 중에서 1층 중에서 자, 우리가 부속 용도에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500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 이종근생으로 쓰니까. 그럼 1층에서는 1000을 포함시키면 안 되고 500만 포함시키는 거, 500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층부터 10층까지니까 얼마가 될까? 10,000이 되겠지? 10개 올라갔으니까 다 더하면 1500이 되네요. 1500 이렇게 되네. 이게 연면적이야. 지하층은 싸대기 치고 버려. 어떤 용도는 다 버리는 거야. 자, 1종근생이 되건 뭐 지하 2층, 3층 뭐 주차장으로 쓰건 상관없이 다 싹 다 버리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1500분의 1500 되잖아. 그럼 1500분의 1500 계산기 준비 곱하기 100 하면 딱 나오는 거야. 700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계산기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준비하시고 꼭 갖고 가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니까 금방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이게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좀 상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 볼 때 막 멘붕 오거든. 일단 공개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오래 말씀드렸는데, 공개문제 나오면 요거부터 가는 거야. 1준이, 상준이. 자, 1준이가 형이고 상준이가 동생. 어디 가서 뛰어논다? 공개문제. 네 군데죠. 1준이, 상준이. 싸다기 치고. 4번은 일단 탈락, 지역에서. 규모가 5천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5천 이상 규모. 여기다 건축하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규모 다 정해졌으니까 용도 어떻게? 자, 우리가 문을 판매하는 업종은 허리를 뭐 해야 된다? 숙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문화 및 집회, 판매 중에서 유통시설은 빼고, 업무, 종교, 운수 중에서 여객용 시설, 그리고 숙박 여기 있네.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용도가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안 하신 분은 되게 어려워. 연습하신 분이 이제 이게 금방금방 정리되니까 그만큼 문제풀이가 연습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79번 농지법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농지법 마지막 집중해야 돼요. 원래 농지법은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데 둘 다 쉽게 나왔어, 우리는. 자, 임대 사유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요 지문이랑 똑같은 거. 몇 세 이상? 60세.
자, 농업경영 기간이 몇 년? 5년 넘었다. 임대할 수 있어. 국외여행은 몇 개월 이상? 팔자 좋은 사람 3월 이상. 답 금방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80번도 1년 내내 위치던 거 위탁경영이다. 자, 공직 취임. 자, 그럼 이런 사람은 자격 못하니까 위탁경영 할 수 있고, 군대 간 사람, 청산 중인 사람, 자,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들어가는 거, 따라 들어가면 적법이니까, 다른 계획에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계획에 따라, 자, 위탁경영 한다 그러면 이 사람 규제할 필요 없다. 규제 대상 아니다. 적법이니까 규제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규제하지 않으니까 위탁경영 할 수 있고, 자, 하다 안 돼. 전부는 안 돼. 하다 안 되는 일부만. 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경영한다. 가능하다. 전부 싸다기 치고 정답 5번 체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문제를 자, 풀어를 봤는데 이게 지금 기준점이요. 객관적이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내용 중심으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저거 잘 모르겠는데 왜 저 쉽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기준점 잡아서 말씀드린 내용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부분에서도 제가 전 쉽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34회 같은 경우 난이도 가장 어려운 문제 나온 게 8문제거든요. 8문제. 자, 8문제인데 이게 이제 33회 때는 13문제, 14문제 정도 나왔어요. 여기 난이도 상자리가 이게 33회. 작년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우리가 난이도 상자리 나온 게 8문제니까 상대적으로는 어때? 두 가지 횟수만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쉬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홀수, 짝수 이렇게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33회고, 이게 34회니까, 내년이 문제지, 내년이. 내년이 이제 35회인데, 내년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난이도 상자리가 제가 볼 때는 10개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10문제 이상. 여러분 겁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에. 겁먹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겁먹지 마. 10문제 나와. 나 60점 이상 맞히게. 이게 중요한 거지. 가서 뭐만 잘하면 돼. 정답만 찾으면 돼. 정답 찾고 뭐 한다? 싸대기 친다. 끝. 딱 해서 확실하게 공법은 60점 이상이 나와야 돼.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나오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 뭐라고? 수업만 열심히 따라온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고, 앞으로 항상 기억할 게 정답 찾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푼다가 아니라 정답 찾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정답 찾기 내용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